아씨의 마음을 훔친 약초꾼, 숨겨진 정체는 그는 단지 약초를 캐던 사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사실 왕의 잃어버린 혈통이었다는 것을. 안개 자욱한 새벽, 아씨는 쓰러진 채 산길에 누워 있었다. 누구 없느냐? 그때 약초 바구니를 든 사내가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아씨? 그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아씨의 시선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매일 아씨의 집 근처에 나타났다. 무심한 듯 꽃잎을 건네고 허름한 옷자락에서 묘한 향기가 퍼졌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사내 정체가 수상하오. 어느 날 아씨의 병이 깊어지자 그는 금지된 약초를 꺼냈다. 이건 왕실의 비밀 약초입니다. 어찌 그런 걸 당신이?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내 이름은 이연. 나는 이 나라에 버려진 왕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아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동안 느꼈던 따스함이 사랑이었는지 숙명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정체는 조정에 알려지고 그를 잡으러 온 병사들이 산을 뒤덮었다. 아씨, 떠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현.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처음 본 그날부터 이미 제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에서 가끔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대여 잊지 마오. 사랑은 피워내는 약초와 같으니 마음은 쉽게 훔쳐진다. 특히 차가워진 마음은 더욱 그렇다. 하나 씨가 있었다. 양반 가문의 딸. 21살. 이름은 유경.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다. 집안의 재산, 얼굴의 아름다움, 신분의 높음. 하지만 무엇도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따뜻함. 마음속의 따뜻함. 유경의 삶은 차갑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말을 하고 정해진 움직임을 한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 어머니는 말한다. 넌 양반 가문의 딸이야.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아버지는 말한다. 넌 좋은 신부감이어야 해. 말이 많으면 안 돼. 오빠는 말한다. 넌 조용해야 해. 그래야 좋은 사위를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유경은 조용했다. 눈빛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목소리 한 음절도 떨리지 않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모두를 위해. 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른다. 어느 것이 진짜 이유인지. 하지만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10년의 차가운 침묵. 10년의 정해진 삶. 10년의 굳게 닫힌 마음. 그리고 어느 날 봄이 왔다. 마당에 벚꽃이 피었다. 그걸 보며 유경은 생각했다. 저 꽃들만 해도 계절이 오면 피고 가면 진다. 저들은 자유로운데 난 왜 이렇게 갇혀 있을까? 그날 오후 유경은 두통을 호소했다. 다시 돌아온 그 답답함, 그 갑갑함, 그 고통. 의원을 부르려 하자 엄마가 말했다. 또 약을 먹니? 약이 무슨 소용이냐? 마음을 다잡아야지. 하지만 마음을 다잡을 수 없다. 유경은 벽에 기대며 생각했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때 하인이 들어섰다. 아씨,
외부인이 약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초꾼이라고 합니다. 유경은 물었다. 의원이 아니라 약초꾼? 하인이 말했다. 네. 마을에서 소문난 약초꾼이라고 하는데요. 이가 아른할 때도 찾고 마음이 아플 때도 찾는다고 합니다. 유경은 피로하게 웃었다.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은 아픈 게 아니라 차가운 거야. 약초도 못 고칠 거겠지. 하지만 그래도 오려고 했다. 무엇이든 시도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았다. 오늘따라 특히 약초꾼이 들어섰다. 유경은 깜짝 놀랐다. 여인이었다. 30 중반의 여인. 얼굴은 검그스름했고 손은 거친 듯했고 옷은 남루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있었다. 정직함. 아니면 거짓이 없는 것. 아니면 유경은 모른다. 하지만 느낀다. 그 눈빛 속에는 유경이 가진 모든 것보다 값진 무언가가 있다. 약초꾼이 유경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침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군요. 유경이 놀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약초꾼이 가방을 내려놨다. 그리고 말했다. 몸은 건강하신 듯 합니다. 의원이 진단할 일이 있다면 의원을 찾으세요. 하지만 마음은 매우 아프십니다. 유경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당신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본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약초꾼이 웃었다. 정확합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너무 작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유경은 화가 났다. 그렇다면 나가세요. 나는 당신의 진찰이 필요 없습니다. 약초꾼이 일어섰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이것을 받으세요. 하루에 1스푼. 따뜻한 물에 섞어서 드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질 거예요. 유경이 물었다. 얼마입니까? 약초꾼이 대답했다.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이 약초를 드신 후에 당신의 진심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심을 생각해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약초꾼이 말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요? 이 양반가의 딸이 아닌, 이 신부감이 아닌, 그냥 유경이라는 여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요? 유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유경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정해진 것만 했을 뿐이다. 약초꾼이 돌아섰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말했다. 답을 찾으신 후에 다시 찾아주세요. 그때 제가 진짜 약초를 드릴게요. 유경이 물었다. 지금 주신 것은 약초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약초꾼이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주신 것은 약초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질문이에요. 돌아온 약초꾼은 자주 다녀왔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점점 자주 다녀왔다. 마지막엔 사흘에 한 번. 그리고 각 번마다. 약초꾼은 약초를 가지고 왔지만 진짜 주는 것은 약초가 아니었다. 말이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번도 웃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왜 안 우세요? 혹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 찾으셨어요?
처음엔 유경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대답하기 시작했다.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내가 뭔가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약초꾼이 말했다. 그럼 천천히 찾아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유경은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도 양반 가문에서는 흙처럼 여겨질 텐데 왜 나한테 시간을 써요? 약초꾼이 대답했다. 마음이 시간을 주는 거죠. 돈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유경이 처음으로 약초꾼의 눈을 정면으로 봤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약초꾼이 웃었다. 그건 아직이에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났다. 유경은 변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얼음처럼 차갑던 무언가가. 약초꾼이 그 변화를 봤다. 그리고 한 날 말했다. 이제 제 정체를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유경이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약초꾼이 말했다. 저는 약초꾼이 아니에요. 유경이 물었다. 그럼 뭐예요? 약초꾼이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친오빠예요. 침묵. 긴 침묵. 유경이 약초꾼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했다. 이 여인의 눈빛, 이 여인의 말투, 이 여인의 모든 것, 가끔 보이던 친숙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유경이 물었다. 왜 이래요? 약초꾼이. 아니, 오빠가 말했다. 난 10년 전에 죽었어요. 유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전 그 사건. 유경이 알고 있는 그 사건. 아버지의 정치적 반대파 때문에 일어난 모함. 오빠가 죽었다고 알려진 그 사건. 하지만 오빠는 죽지 않았다. 도망쳤다. 그리고 약초꾼이 되었다. 오빠가 말했다. 난 죽을 수 없었어. 너를 두고 죽을 수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그리고 약초꾼이 됐어. 유경이 물었다. 모두 이래요? 마음 같은 이야기도 다 거짓이었어요? 오빠가 고개를 흔들었다. 거짓이 아니었어. 다 진심이었어. 단지 방식이 이상했을 뿐이야. 난 당신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어. 당신을 관찰해야 했어. 그리고 당신을 구해야 했어. 유경이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왜 이래요? 오빠가 유경을 안았다. 난 당신이 차가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 난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길 원했어. 그래서 약초꾼이 됐어. 유경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 여인, 이 약초꾼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신분, 이름, 모든 것,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유경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오빠가 대답했다. 난 계속 약초꾼이 될 거야. 이 삶을 살아야 해. 당신을 위해. 유경이 말했다. 그럼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더 이상 차가운 아씨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오빠가 말했다. 그건 위험해. 너희 아버지는 계속 나를 찾고 있어. 유경이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 차가운 양반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여동생으로. 오빠가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로요. 그날 밤, 유경은 양반가를 떠났다. 모든 것을 남기고, 그리고 약초꾼의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울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하지만 유경은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따랐으니까. 오빠가 유경에게 말했다. 넌 이제 약초꾼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도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따뜻함을 나눠줄 거야. 유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언제부터 배워요? 오빠가 말했다. 이미 배웠어. 넌 이미 나를 통해 배웠어. 마음이 차가워질 때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지났다. 유경은 더 이상 아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약초꾼이 되었다. 오빠의 제자, 아니 파트너. 함께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여줬다. 어떤 사람은 유경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대단한 약초꾼이네요. 유경이 대답했다. 저는 약초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누군가의 누이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유경의 눈빛에서 뭔가를 봤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눈빛, 따뜻한,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유경과 오빠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마음을 읽는 약초꾼들,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형제. 양반가의 사람들은 유경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유경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을 때 유경은 깨달았다. 이것이 자신이 정말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 차갑고 정해진 것이 아닌 따뜻하고 자유로운 삶. 누군가를 도우며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오빠도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의 웃음으로. 10년을 기다렸다. 10년을 견뎌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 순간이 있었다. 오빠가 유경에게 말했다. 고마워. 넌 나를 살리게 했어. 유경이 대답했다. 저도 감사해요. 오빠가 날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들은 계속 약초꾼으로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며 누군가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또 다른 누군가의 숨겨진 정체를 지켜주며.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따뜻한 삶은 계속된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매일매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누군가의 정체를 보호하며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 그는 여전히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씨는 그의 곁에서 함께 산길을 걸었다. 오늘은 어떤 약초를 찾으러 가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도라지꽃이 피는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기침에 좋은 약재지요. 그럼 저도 함께 캐는 법을 배워도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그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들었어? 저 양반댁 아씨가 약초꾼과 함께 산에 다닌다던데. 아이고, 채통도 없이. 양반집 규수가 그게 무슨 짓이래. 시장 한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아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원래 입이 가벼운 법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단풍잎처럼 그들의 관계도 깊어져 갔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정체를 알고도 곁에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이 진짜잖아요. 아씨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그는 작은 한옥 한 채를 마련했다. 약초를 말리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아픈 이들을 돌보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빛 속으로. 이른 아침 약초 냄새가 가득한 집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은 김씨 어르신 약을 다려야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삼과 황기를 더 넣어야겠지요. 부엌에서는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긴다. 당신 아침은 드셨어요? 잠시 후에 함께 먹지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대답을 듣는다는 것.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다. 약초꾼 양반, 우리 손주 덕분에 살았어요. 아씨 덕분에 약을 제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진심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덕분이에요. 함께 했으니까요. 제12장 계속되는 이야기. 봄이 다시 왔다. 산에는 새싹이 돋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퍼진다. 올해도 약초를 캐러 가야겠어요. 네, 함께 가지요. 매년 그래왔듯이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평온하다. 누군가의 정체가 무엇이든 누군가의 과거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걷는 이 길.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저녁이면 등불을 켜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눈다. 오늘은 어땠나요? 당신과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따뜻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것.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겨울이 깊어지고 마을에 첫눈이 내렸다. 저것 보세요. 눈이에요. 아씨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손을 내밀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손바닥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조심하십시오. 길이 미끄러우니. 그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아주었다.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함께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발자국을 나란히 남겼다. 올겨울은 추울 것 같습니다. 감기 환자가 많아질 텐데. 그럼 더 바빠지겠네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마을 어귀에 다다를 때 한 아이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약초 아저씨, 우리 엄마가 열이 나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 그들은 서둘러 약을 준비했다. 해열에는 시호와 황금이 좋습니다. 빨리 다려야 해요. 제가 불을 피울게요. 당신은 약재를 준비하세요.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몇 년을 함께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약탕기에서 김이 오르고 쓴 약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다. 다 되었어요. 이걸 가져가면. 잠깐만요. 아씨가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안에는 그녀가 손수 만든 떡이 들어있었다. 아이 어머니도 힘들 텐데 이것도 함께 가져가세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며칠 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약초꾼 나리 아씨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변변치 않지만 그녀가 내민 것은 직접 담근 김치였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받아주세요.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렇게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쌀을, 어떤 이는 나무를, 어떤 이는 손수 만든 옷을 가져왔다.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당신들이 한 일이 대단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 대단한 일은 없어요.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추운 겨울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번 겨울도 무사히 넘기고 있네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같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저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본명은 무엇인가요? 지금껏 약초꾼이라고만 불렀잖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러주고 싶다면. 아니에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이름이 무엇이든 당신은 당신이니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화롯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봄이 오기 직전 낯선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다. 약초꾼을 찾습니다. 말투와 옷차림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저 양반 왠지 불길한데. 소식을 들은 그는 조용히 방문객을 맞이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맞소? 방문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긴장감이 흘렀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약초를 캐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숨길 수는 없소. 나는 알고 있소. 그 순간 아씨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당했다. 아씨께서는 이분의 과거를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방문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알고도 곁에 있단 말이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방문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당신의 옛 동료였소. 함께 싸웠던.
그때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알고 있소. 나는 당신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그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용서를 구하러 왔소. 당신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어서 미안하오. 약초꾼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아니오. 우리 모두가 비겁했소. 당신만 희생시켰소.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평온합니다. 방문객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를 내밀었다. 이것은 당신의 몫이었던 것이오. 늦었지만 받아주시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는 아씨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방문객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이제 정말 끝났군요. 과거와의 연결이. 네, 이제야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자유롭다니 좋은 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을 언덕에 올랐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보세요. 별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매일 있었지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야 볼 여유가 생긴 거지요. 그럼 앞으로는 자주 올까요? 별을 보러.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며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아름다워진다. 매일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키며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올해는 특별히 더 따뜻한 봄 같아요. 아씨는 마당에 핀 개나리를 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호미를 들고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약초를 심을 자리를 만드는 중이었다. 여기에는 무엇을 심을 건가요? 당귀와 천궁을 심으려 합니다. 여인들의 기혈에 좋은 약재지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함께 심으면 더 잘 자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졌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의 등을 어루만졌다. 당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게 약초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저 거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을 만들 수 있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요. 제21장 스승과 제자 이른 아침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약초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약초라도 어디서 자랐는지, 언제 캤는지에 따라 약효가 다릅니다. 그럼 이 진피는 언제 딴 것인가요? 잘 보셨습니다. 작년 가을에 딴 것입니다. 색이 진하고 향이 깊지요. 아씨는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했다. 그는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건 독이 있는 약초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자는 독성이 강하지만 제대로 처리하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무서워요. 실수라도 하면.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약사의 길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씨의 실력은 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기본적인 약을 다릴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선생님이라니. 그냥 편하게 부르십시오.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동안만큼은 제대로 예의를 갖추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22장 시험의 날 어느 날 급한 환자가 찾아왔다. 약초꾼 나리. 아이가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는 마침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다. 아씨가 나섰다. 제가 보겠습니다. 아씨 마님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펴보았다. 배를 만져보고 얼굴을 보고 혀를 확인했다. 체했군요. 소화가 안 되어서 생긴 통증입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약재를 꺼냈다. 산사와 매가 신국을 섞어 다렸다. 이걸 따뜻하게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죽만 먹이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보세요. 1시간 후 아이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아씨 마님, 아이가 편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약초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23장 인정 저녁,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떨렸어요. 실수하면 어쩌나 하고. 하지만 해냈습니다. 이제 당신도 훌륭한 약사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당신만큼 되려면 제가 아는 것을 모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그렇게까지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제 곁에 남아준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계속 걷고 싶어요. 평생.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렸다. 약초꾼 나리, 아씨 마님도 함께 오셔야지요. 우리가 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요. 이제 마을의 일원이신데요. 광장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쳤다. 자, 이거 드세요. 우리 집에서 만든 송편입니다. 이건 제가 담근 막걸리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음식을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뭘요? 우리가 더 감사하지요. 해가 지고 달이 뜨자 모닥불이 피워졌다.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추러 가실래요? 아씨가 손을 내밀었다. 저는 춤을 못 춥니다. 괜찮아요. 저도 못해요. 함께 배우면 되죠. 두 사람은 서툴지만 즐겁게 춤을 췄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축제가 끝나고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앞으로도 자주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평생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왜 이제야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약초꾼일 뿐이고 과거가 있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선하고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그는 품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손수 깎아 만든 나무 비녀였다.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씨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비녀를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약속.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봄밤은 깊어갔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마을에 더위가 찾아왔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 같습니다. 약초꾼은 그늘 아래서 약재를 손질하며 말했다. 아씨는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다. 그럼 온열병 환자가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미리 청열제를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인동초와 금은화가 필요하겠어요. 산에 가서 더 캐올까요? 아닙니다. 이 더위에 산에 오르면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벌써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다녀오십시오. 물도 넉넉히 가져가시고요. 알았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제27장 위험한 순간. 아씨는 익숙한 산길을 올랐다. 인동초가 많이 자라는 곳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다. 여기였지. 그녀는 열심히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햇살이 점점 뜨거워졌지만 마을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쉭. 낯선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커다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앗! 그녀는 뒤로 물러났지만 발을 헛디뎠다. 순간 몸이 비탈길을 따라 굴러떨어졌다. 가시던 불에 긁히고 돌에 부딪혀 온몸이 아팠다. 다행히 큰 나무에 걸려 멈출 수 있었다. 아파. 발목이 삐끗했는지 제대로 설 수가 없었다. 바구니는 저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제28장 기다림.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씨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벌써 돌아왔어야 하는데. 약초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진작 돌아왔을 시간이었다. 혹시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산으로 향했다. 어디로 갔을까?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녀가 간 방향을 추측했다. 인동초 군락지. 그곳이 분명했다. 여보시오.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여기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제29장 구출. 거기 계십니까? 여기. 아래요. 그는 비탈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나무에 걸려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다치셨습니까? 발목을. 그리고 여기저기 긁혔어요. 그는 신속하게 그녀를 안아 올렸다. 상처를 확인하고 얼굴을 살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시면 미안해요. 괜히 욕심을 부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함께 왔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업었다. 발목이 아픈 그녀는 혼자 걸을 수 없었다. 무거울 텐데. 전혀요. 가벼우십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그의 등에 얼굴을 기댔다. 당신의 등. 따뜻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집에 도착합니다. 제30장 치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녀를 눕히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아파도 참으십시오. 괜찮아요.
그는 상처를 씻어내고 약을 발랐다. 발목에는 찜질약을 올렸다. 며칠은 걷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하면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쉬기만 하십시오. 미안해요.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짐이 되었네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짐이라니요.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만약 제가 늦게 갔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씨는 그제야 그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깨달았다. 미안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약속하십시오. 위험한 일은 혼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다음 날부터 약초꾼이 그녀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입니다. 기력에 좋은 약재를 넣어 끓인 죽입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원래 혼자 지낼 때 다 해먹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능숙하게 그녀를 부축해 앉히고 죽을 떠먹였다. 제가 먹을 수 있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발목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환자를 보고 저녁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그녀의 발목에 약을 갈아주었다. 너무 고생시켜드려요. 고생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플 때 제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이것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씨의 발목은 많이 나아졌다. 이제 조금씩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아프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마당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다쳤을 때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는지, 밤낮 없이 자신만 생각하며 애썼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쓰며 보살폈는지. 당신, 왜 그러십니까?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십시오. 다 나았는데 왜? 기쁜 눈물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보름이 지나자 아씨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도 되겠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아직 무리는 금물입니다.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그녀는 다시 약방 일을 돕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모든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함께 약을 다리는 시간도, 환자를 보살피는 순간도,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도.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이 꿈만 같습니다. 제34장 장마의 교훈. 장마가 시작되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약재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재를 점검했다.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옮겼다. 이번에 제가 다쳤을 때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빗속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 산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합니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내렸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마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고 공기는 축축했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이제 습진 환자들이 늘어날 텐데. 약초꾼은 황백과 고삼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연고를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배운 대로. 좋습니다. 천천히 해보십시오. 아씨는 조심스럽게 약재를 섞고 갈았다. 그의 가르침대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다 되었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는 연고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이제 당신도 훌륭한 약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만큼 되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초꾼 날이 급한 일입니다. 마을 이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큰일입니다. 옆 마을에서 이상한 병이 돌고 있다는군요. 이상한 병이라면 고열의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긴답니다. 벌써 여러 명이. 약초꾼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병일 수 있습니다. 역병이라니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씨가 나섰다. 약초꾼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전염되면. 그럼 당신은 괜찮나요? 당신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저도 이제 약사예요. 함께 가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꼭 따라야 합니다. 옆 마을에 도착하자 거리는 한산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있었다. 저기 병든 이들이 있는 집입니다. 이장이 한 초가집을 가리켰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천으로 입과 코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환자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약초꾼의 지시에 따라 아씨는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 방 안에는 5명이 누워 있었다. 모두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약초꾼은 한 명 한 명 진찰했다. 아씨는 그의 곁에서 증상을 기록했다. 고열, 두통, 관절통, 그리고 붉은 반점. 열독이 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역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열병의 일종입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38장 밤샘 치료.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약을 다렸다. 청우를 주재로 하고 지모와 생지황을 더합니다. 당귀와 작약도 필요하겠어요. 혀를 보해야 합니다. 약탕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쓴 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먼저 이 약을 환자들에게. 제가 먹이겠습니다. 당신은 다음 약을 준비하세요. 아씨는 한 사람씩 정성껏 약을 먹였다. 약초꾼은 쉴 틈 없이 다음 약을 다리고 또 다렸다.
새벽이 되자 환자들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물. 한 환자가 눈을 떴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물을 드세요. 아 씨는 기쁜 마음으로 물을 떠주었다. 살았구나. 살았어. 환자의 가족들이 울먹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병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약초꾼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물물을 끓여 먹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병은 물을 통해 퍼질 수 있습니다. 아씨가 덧붙였다. 집안을 청결히 하고 환자가 사용한 물건은 따로 삶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말을 따랐다.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기존 환자들도 하나둘씩 회복되었다. 다행입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빨리 조치하지 않았다면 우리 덕분입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제40장 감사. 마을을 떠나기 전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약초꾼 나리 아씨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게 변변치 않지만 그들이 내민 것은 쌀과 포목 그리고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받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약초꾼은 아씨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도 청결을 유지하시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그것이 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41장 돌아가는 길. 마을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피곤하시죠? 조금요. 하지만 뿌듯합니다. 저도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네. 이제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당신도 대단합니다. 밤을 새우고도 지치지 않고 함께였으니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까? 이런 힘든 일들을. 물론이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제42장 소문. 며칠 후 소문이 퍼졌다. 들었어? 약초꾼과 그 아씨가 옆마을을 구했다던데. 역병이 돌았는데 두 사람이 밤새 치료했다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맞아. 저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거지. 약방 앞에는 환자들이 줄을 섰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 아이 좀 봐주십시오. 먼 길 오셨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더욱 바빠졌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더 밝은 것 같습니다. 당신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제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빛이 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밤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날들을 꿈꾸었다. 함께 걸어갈 길을, 함께 만들어갈 삶을, 함께 나눌 사랑을.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며 매일매일 새롭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다. 올해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약초꾼은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겠어요. 추수가 끝나면 다들 여유로워질 테니. 그럼 우리도 약초를 더 많이 준비해야겠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요. 아씨는 달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1년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다치기도 하고 역병도 맞고. 하지만 모두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청년이 들어왔다. 약초꾼 나리, 혹시 제자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45장 뜻밖의 제한제자라니요? 약초꾼은 놀란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저는 옆 마을에 사는 김서방입니다. 그때 열병에 걸렸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 그때 나리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도 약초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약초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씨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일을 도우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6장 가르침의 시작. 김서방은 매일 아침 일찍 찾아왔다. 약초를 손질하고 약방을 청소하고 무거운 것을 나르며 열심히 일했다. 이 약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출입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지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향과 색을 보십시오. 진한 향이 나고 단면이 누런 것이 좋습니다. 약초꾼은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아씨도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었다. 약을 다릴 때는 불의 세기가 중요해요. 너무 세면 약성이 날아가 버려요. 아, 그렇군요. 배울 게 정말 많네요. 천천히 하나씩 익히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서툴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약초꾼은 김서방을 불렀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우고 싶습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꼭 배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제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맡은 일을 척척 해냈다. 스승님, 이 처방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감초를 조금 더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모님, 이 환자분 약은 다 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저기 선반에 놓아주세요. 약초꾼과 아씨는 서로를 스승과 사모라 부르는 제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제자가 생기니 기분이 묘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김서방이 있으니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제48장 첫 번째 시험 어느 날 급한 환자가 찾아왔다. 약초꾼과 아씨는 마침 다른 마을에 왕진을 간 상태였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서방이 뛰어나왔다. 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김서방의 얼굴이 굳어졌다. 배운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없었다. 스승님께서 안 계신데. 부탁입니다. 할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49장 용기 환자의 집에 도착한 김서방은 할아버지를 살폈다. 맥이 약하고 얼굴이 창백하다. 손발은 차갑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하나하나 확인했다. 기가 허한 것 같습니다. 인삼과 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서둘러 약방으로 돌아가 약을 준비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차렸다.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약을 다리고 다시 환자의 집으로 갔다. 이걸 조금씩 드시게 해주세요. 1시간을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냐? 할아버지. 가족들이 울며 기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녁 무렵 약초꾼과 아씨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김서방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약초꾼은 환자의 집을 찾아가 직접 확인했다. 돌아와서 제자를 불렀다. 잘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완벽한 처방이었습니다. 제가 했어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김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합니다. 제가 없을 때 환자를 돌봐주어서. 아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약사가 되었어요. 용기를 내어 환자를 살렸으니까요. 제51장 성장. 그날 이후 김서방은 더욱 열심히 배웠다. 자신감도 생겼다. 스승님, 이 증상은 풍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눈이 좋아졌군요. 사모님께 배운 대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더 잘 맞아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가족처럼. 우리가 셋이 되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먼 마을까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겠습니다. 먼 곳은 제가 다니겠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아직은 함께 다녀야 한다. 알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 올해 단풍은 유난히 아름답네요. 아씨는 창밖의 붉은 단풍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살처럼. 우리 삶이요? 처음엔 초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물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단풍놀이를 갔다. 스승님, 사모님,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도 그렇단다. 약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온 것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란다.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제53장 겨울 준비. 이제 곧 겨울입니다.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약초꾼은 약재 목록을 점검했다. 감기약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생강과 대추, 계피도 더 준비해야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김서방이 자원했다. 그래, 이 목록대로 사오거라. 가격을 잘 흥정하고. 알겠습니다. 제자가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제자가 생기니 정말 편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약사로 만들어야죠.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우리 함께잖아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맞습니다. 함께입니다. 언제나. 첫눈이 내리던 날 약방에는 따뜻한 불이 지펴져 있었다. 스승님, 사모님, 약재 다 사왔습니다. 김서방이 눈을 털며 들어왔다. 고생했구나. 어서 들어와 몸을 녹여라. 저는 괜찮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그래도 먼저 차라도 마시거라. 아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세 사람은 화롯불 앞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첫눈이 내리니 정말 겨울이 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올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야 할 텐데. 함께라면 어떤 겨울도 따뜻할 거예요.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약방 안은 따뜻했다. 불빛도 차의 온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겨울을 함께 나고 봄을 함께 맞이하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배우며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세월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약방 앞 마당에는 어느새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처마 끝에는 제비집이 생겼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훌륭한 약사가 되어 자신의 약방을 열었고 그에게도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약초꾼과 아씨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약초를 손질하고 환자를 돌보며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눕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합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함께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요.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랑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사랑.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랑. 누군가의 정체가 무엇이든 누군가의 과거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걷는 이 길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혼자라면 언젠가 만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함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책 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랑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사랑.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랑. 누군가의 정체가 무엇이든 누군가의 과거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걷는 이 길이라는 것.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감동을 나눌 수 있어요.